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시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스치는 말 같지만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마치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꼭 다문 채 속으로 삼키며 밤새 뒤척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수치심에 더 끌려갑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상대의 태도보다 그 말에 집착하는 내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계속 떠올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키웁니다. 심지어는 역시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점점 위축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은 상대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잡을 수 없듯이 말도 붙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붙잡으려는 내 집착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나를 평가받는 시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얼마나 스스로를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시당한 경험도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더 자유롭게 만드는 수행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무시에 이렇게 아파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그 감정이 끌어오르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한마디 해주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하느냐 하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져서 집에 와서야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폭발하거나 얼어붙는 것은 둘 다 감정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의 종이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한마디에 나의 기분과 하루의 질이 모두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느끼는 것은 괜찮지만 그 감정대로 바로 행동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화를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화에 끌려가서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면 결국 나도 같이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는 잠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나는 오래 후회하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한 박자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나중에 필요하면 말하자 하고 다짐해 봅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감정의 폭발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상대는 대개 내가 화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긴 것 같고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담담하게 듣고 조용히 미소까지 지으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공격하려고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 사람도 괴롭구나 하고 이해의 마음을 조금 내어보는 것입니다.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의 불안과 열등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인 평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소음 정도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 위에 그냥 서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든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무시할 때 대부분 자기 기준을 앞세워 평가합니다. 학력, 직업, 연봉, 외모, 말솜씨 같은 걸 가지고 위아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학벌이면 학벌, 돈이면 돈, 말이면 말로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우리는 상대가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상대가 정한 기준에서 싸우면 이겨도 지는 싸움이 되고 대개는 아예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교의 그물에 걸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든 잣대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순간 마음의 자유는 사라져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저 기준이 정말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학력이 낮으면 사람의 가치도 낮은 것입니까? 돈이 적으면 인격도 부족한 것입니까? 말을 조리 있게 못하면 삶의 깊이도 없는 것입니까? 이 물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잣대에서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상대가 지식으로 눌러오면 나는 경험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화려한 말로 공격해오면 나는 조용한 태도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맞붙지 않고 묵묵히 나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지혜는 아예 주제를 옮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서열을 매기려 할 때 나는 삶의 본질과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좁은 기준으로 나를 재려할 때 나는 더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순간 싸움의 모양도 함께 달라집니다. 남의 잣대에서 벗어나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나는 남보다 낫다가 아니라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수행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분명해질수록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그 말 속에는 순수한 악에만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거친 표현 속에 내 약점을 건드리는 진실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상하면 내용은 안 보고 말투만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했다는 감정만 남기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수행자의 길에서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멈춰서 묻는 연습을 합니다. 저 말 속에 내가 돌아볼 만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하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태도와 말투는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지적한 내용 중 일부는 내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준비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말이 무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자주 대충 준비해 왔다면 그것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존심을 앞세우면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느냐 하며 문을 닫게 됩니다. 반대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보면 내가 준비를 소홀히 해왔구나 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상처로 끝날 것인지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인지를 가릅니다. 물론 모든 비판을 다 진지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만 가득한 말, 사실과 다른 꾸며낸 말은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만 골라서 나를 돌아보는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약하구나, 인정하자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공부가 있다면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일의 실력이 부족하다면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반복해보면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점이 있지만 그 허점을 숨기려 할 때 더 많이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나는 이게 약하다 하고
인정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성장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누가 또 비슷한 지적을 해도 예전처럼 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약점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판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들으면 마음만 다치고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들으면 삶이 자랍니다. 무시 속에서 상처만 찾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의 씨앗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남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에서 남의 말을 잘 활용하는 인생으로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무시를 당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는 것 같아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표정을 굳히면서 상대를 이기려고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맞부딪히면 둘 다 감정이 상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 발 물러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러남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때 먼저 숨을 고르고 표정을 부드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하고 차분히 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의 화살은 나에게 박히지 않고 공중에 떠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사람을 깎아내리고 누가 품위를 지키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정말 드러나는 것은 내 변명이 아니라 각자의 태도입니다. 상대는 나를 낮추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성품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한 발 물러나면 내가 크게 손해볼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내 편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시끄럽게 이기려드는 사람보다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은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 하고 나를 깎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굳이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하심입니다. 내가 한 발 물러나는 순간 상대의 공격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또한 나 스스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마음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무시당하는 자리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태도와 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누가 옳은 말만 하는지보다 누가 옳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화를 하면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다가가도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보려고 말도 건네보고 웃으면서 인사도 해보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손을 내밀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뒤에서 험담을 하고 이유 없이 깎아내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계속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내가 더 잘하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상처, 고집,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아무리 선의로 다가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억지로 품으려고 하면 결국 지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무조건 붙잡고 있지 말고 때로는 잠시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악의가 더 이상 내 삶을 해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피하고 꼭 필요한 말만 나누고 불필요한 감정 교류는 줄이면 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마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도
그래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병이 납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관계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하고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 악의에 맞서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면 비로소 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끝없는 악의에 매여 사는 대신 나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인연에 더 마음을 쓰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의 고리를 이어가지 않으려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 순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하는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결국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아니라 그때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썼는가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바로 대응하지 않고 한 박자 멈추는 연습, 남이 깔아놓은 기준에서 싸우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지키는 연습, 무시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 겸허하게 취하는 연습, 공개적인 자리에서 굳이 이기려 들지 않고 한 발 물러나 태도로 보여주는 연습, 끝없는 악의 앞에서는 싸우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연습. 이 5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 공부의 길입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붙잡고 놓지 않는 내 집착 때문에 오래 괴롭습니다. 그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의 깊이는 훨씬 옅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시당한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내 약점을 돌아보고 내 삶의 기준을 새로 세우고 진짜 나다운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전혀 안 당하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무시를 당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에 매달려서 울고 웃는 삶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지혜들을 일상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간들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예전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삶이 바로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